오은영 선생님이 방송에서 말씀하셨던 그 ADHD 간단 테스트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저도 표로 이렇게 만들어서 갖고 왔는데요. 여기 있는 증상 중에 한 4가지 이상이 해당된다면 내가 성인 ADHD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린다면, 아침에 일어나기 너무 힘들다, 몸이 너무 무거워서. 2번째, 항상 약속이나 모임, 미팅에 늦는다. 그리고 휴대폰이나 열쇠 같은 중요한 지갑, 이런 물건 있잖아요. 항상 어디 놔두고 온다거나 자꾸 여러 번 찾아요. 그리고 돈 관리를 계속 못하고 송금을 하거나 숫자를 관리하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거 영상을 볼 때 항상 2배속만 시청을 하고요. 그걸 보고 있는 걸 굉장히 힘들어해요. 항상 릴스나 쇼츠만 보고요. 그리고 드라마 같은 것도 몰아보기 이런 것만 보려고 하고요. 6번째는 내가 4차원 같은 소리를 항상 많이 듣는다. 다른 사람들과 좀 다르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이런 것도 있고, 말실수 등으로 사람들에게 오해를 자주 받는다. 이런 것도 하나의 증상입니다. 게임을 너무 몰입하거나 중독에 빠진 적이 있다. 그리고 이직이나 퇴사 같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너무 많이, 너무 빨리, 너무 충동적으로 내리면 내가 ADHD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주의력 결핍 과다 행동 장애가 내가 의심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한두 개 정도 해당되는 건 당연히 그럴 수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면 되고, 여기서 4개 이상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은 가까운 어떤 상담소에서 한번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 나는 이 중에 대부분이 나다, 한두 개 빼고 다 저예요, 이러면은 제 생각에는 전문적인 기관, 정신건강의학과나 아니면 좀 전문적인 기관에 가서 한번 정밀검사나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현병이 1% 정도가 있는데요. 우리나라로 치면 50만 명이니까 꽤 많은 거죠. 근데 너무 범위를 넓혀서 겁을 내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조현병의 가장 중요한 어떤 초기 증상들은, 가장 흔한 증상이 할루시네이션이라고 하는 환청인데요. 다른 사람의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꾸 행동을 지시해요. 너 주변 사람 아무도 믿지 마. 니네 엄마가 널 속이고 있어. 사실 진짜 엄마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근거가 없는 비합리적인 일들을 계속 들리고 비주얼로 보이고 유령이 보인다거나, 그리고 그걸 넘어서 굉장히 다른 사람을 의심해서 공격을 한다거나, 그런 착각이 뇌의 어떤 변성으로 인해서 귀질적인 문제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증상이 나타나고 그 증상에 대해서 맹신을 하는 게 조현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조현병이 사실 약물 치료를 주로 하고 있는데요. 조현병은 사실 빨리 발견하면 빨리 발견할수록 도움이 되고요. 보통은 이게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 좀 젊으신 분들에 발병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치료가 되기 좋은 시점은 20대 초반에 빨리 이거를 캐치를 해서 빨리 병원으로 가서 약물 치료를 하면 이게 더 심각해지거나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혹시 이런 사람들이 많지는 않을 텐데요. 혹시나 이게 좀 걱정되는 사람이 있다면 잘 설득해서 병원으로 모시고 가는 게 주변인들의 역할이 아닐까 싶어요. 조금 고민되는 질문이긴 한데, 정신과 의사로서 제가 포기해야 될 사람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인 대상으로 굳이 정신과 의사라는 어떤 상담을 하고 치료해야 되는 어떤 사회적 책임과 어떤 의무가 없는 일반인 여러분들이시라면, 저 같으면 흔히들 말하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들이랑은 거리를 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모든 뇌가 자기 만족과 자기 욕망에만 치중돼 있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떻게 아픈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지에 대해서 공감 능력이 전혀 없고 공감할 생각도 전혀 없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건 약간 좀 끔찍한 얘기인데, 연쇄살인범이 이렇게 망치기질을 하다가 자기 손톱이 깨졌어요. 그럼 자기 손톱이 깨졌다고 그 사람을 비난해요. 몸부림을 쳐서 내가 한 방에 못 죽이고 내 손톱이 깨졌으니까 너가 나쁜 놈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선악에 대한 기준이 아예 없어요. 자기가 우주고 자기가 지구에서 제일 소중한 사람이고 지구의 모든 인간의 생명의 가치가 자기보다 미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구가 멸망하는 것보다 자기가 더 소중한 거야. 그 사람들한테 원만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가 없죠. 그런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거나, 혹시나 연인이 그런 사람인데 내가 굉장히 많은 사랑과 믿음을 주면 이 사람이 변하겠지 라는 기대는 별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들은 정말 전문가의 영역이고, 일반인 분들이 그런 분들하고 많이 컨택을 하면 진짜 상처받을 일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 당부를 좀 드릴게요. 사이코패스랑 소시오패스를 혼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게 뭔 차이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서 그냥 한테 말씀드리자면,
그 사이코패스는 정말 연쇄살인범 아니면 뭐 N번방 이런 사람들이 거의 사이코패스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소시오패스는 그 정도까지 나쁜 범죄를 저지르진 않고 횡령을 한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횡령을 하는데 어차피 나라 몰래 숨기고 탈세하는 돈인데 내가 훔친 게 뭐가 잘못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소시오패스 정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람 있죠. 아침 9시까지 출근인데 12시 반에 와요. 그 윗사람이 뭐라 그래요? 그럼 윗사람을 죽일 듯이 째려봐요. 내가 오늘 피곤해서 12시 반에 출근했는데 그게 무슨 문제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런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사이코패스들은 사실 일반인들과 같이 생활하기가 쉽지는 않고요. 최대한 어떤 자기 본성을 숨기고 뭐 직장을 다닐만 한 정도 되고 대인관계가 어느 정도 그래도 숨길 수 있는 정도다. 그러면 소시오패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짓말을 너무 밥 먹듯이 많이 해요. 그 거짓말을 합리화시키려고 또 새로운 거짓말을 해요. 이런 사람들은 뭐 진짜 심한 경우엔 이름도 여러 개고 신분도 여러 개예요. 뭐 리플리 증후군에 나오는 뭐 리플리 이런 사람들처럼. 리플리 증후군은 좀 약간 극단적인 인격 성향의 문제지만, 아무튼 소시오패스들은 남을 이해할 생각이 전혀 없다. 거짓말과 범죄를 저지르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아무리 심각한 아픔보다 자기의 어떤 욕망이나 자기 불편한 게 훨씬 더 소중하다. 이렇게 감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새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많고, 그리고 무엇보다 남들은 정말 아무 걱정 없이 잘 살고 부자가 돼가는 것 같은데 나만 벼락거지가 되는 거 아닌가? 나만 정말 힘든 거 아닌가? 이런 포모 증후군,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우리를 불안해하게 하고 힘들게 하거든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는 행복에는 다양한 기준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저 사람을 내가 따라잡는다, 무조건 내가 부자가 된다, 뭐 사실 그것도 의미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근데 건강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는지를 내가 스스로 깊이 고민해서 나만의 어떤 즐거운 취미나 아니면 대인관계에서 행복을 느끼고,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사람의 어떤 정체성이나 어떤 가치관은 굉장히 다른데 그걸 사람들이 함부로 무시하고 평가절하하고 과소평가하고 혐오하거나 비난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게 저는 조금 좀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간단히 정리하자면 우울증으로 고민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절대 여러분들의 탓이 아니기 때문에 자책도 하지 말고 남 탓하지 말고 오늘 실패해도 내일 하면 되지, 이런 마음으로 회복 탄력성을 키워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우울증은 오래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극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주변에 우울증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한번 전화해서 위로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나도 언제든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이번에 저 사람을 도와주면 다음번엔 그 사람한테 내가 도움을 받고, 이런 식으로 서로 연대해서, 되게 요즘 날씨도 덥고 힘들잖아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실 텐데 우울증에 걸린 건 절대로 의지가 약하거나 나약해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마음의 감기라 생각하시고 빨리 잊어버리시고 내일은 많이 즐거운 일을 찾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